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2월 첫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발효를 위해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FTA가 발효되면 연간 6조 원의 관세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타격이 우려되는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공개됐는데요. 1조 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포함해 앞으로 10년간 약 3조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중국 베이징 등 수도권이 최악의 스모그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늘어난 데다 바람까지 불지 않기 때문인데요. 수도 베이징의 초미세먼지가 기준치의 40배까지 육박하자 당국은 2,000개가 넘는 기업의 생산 활동을 중단시키는 등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한 긴급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부모가 된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와 프리실라 첸 부부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5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인데요. 저커버그 부부는 딸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란다며 딸의 출산에 맞춰 기부 결정을 공개했습니다. And I hope that not just our child, but everyone in our community has an opportunity to go on and have an even bigger impact in the world. 법무부가 2017년 폐지하기로 했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큰데다 사시 폐지 유예를 지지하는 여론이 많다는 건데요.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변호사 단체들은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로스쿨 학생협의회 등은 재학생 총자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서해대교의 교통이 통제돼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전날 밤 서해대교의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에서 불이 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2명이 다쳤는데요. 한국도로공사가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해 교통을 통제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협상 타결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돼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국의 담담타타와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을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정통 시사 토크쇼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대한 의견을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고성국의 담담 타타 중 12월 1일 밤 10시 20분부터 17분간 방송된 문재인 안철수 혁신전대 당권 기싸움 계속을 모니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를 모시고 전국 해법을 모색했는데 벼랑 끝 대치 문재인 안철수 혁신 놓고 마이웨이와 책강매 학업 청탁 의혹, 국회의원 갑질 논란을 주로 다뤘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전대를 역제안한 데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아직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혁신전대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영작 교수는 우선 친노와 문 대표는 국회 공천권, 차기 대권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권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헤어져야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3당이 경쟁하면 여소야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요 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문안박 연대를 둘러싼 공방에서 안철수 의원이 거부해버리니까 박원순 시장이 어정쩡해졌습니다 라는 물음에는 박원순 시장이 저는 정치적으로 가벼운 분이다. 너무 얄팍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가 문, 안 사이에서 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신임하지 않을 것이에요. 정치인이란 움직임 자체가 무거워야 된다고요. 제가 볼 때 옆에서 누가 그랬겠죠. 이번에 문 대표하고 잘 협상해서 국회의원 몇 자리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얄팍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기자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노영민 의원이 카드 단말기를 국회의원 사무실에 두고 시짐을 판매했다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이 시인이었군요 라는 멘트와 웃음, 뭐가 적절하고 부적절하고 뭐가 불법이고 뭐가 합법인가를 구분 못하는 분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 것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러고도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른다.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입에서. 이번 행동이 정치적으로 적절했느냐? 그건 지역구민이 차기 총선에서 결정하겠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제 그만두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 남은 시간에 한상균 위원장이 조계사에 피신한 상태에서 12월 5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민노총의 경우 귀족노조라든가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중재하겠다고 나서느냐, 또 평화 집회라는 것도 12월 5일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하는 게 평화 집회, 이런 내용이 오갔습니다. 이날 담담 타타에서의 논의는 깊은 밤 날선 토크가 아니라 방담에 머문 것 같아 아쉽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문안박 연대를 제안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받지 않을 경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같고, 안 의원이 거절 내지 역제안을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다면 단견이었다고 비판해야 타당할 겁니다. 또 박원순 시장이 안 의원의 향배를 생각하지 못한 부족함도 지적해야 마땅하지만 팩트가 아니라 상상을 가지고 얄팍하다라고 폄하하고 비웃는 모습,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라는 주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은 일부 시청자들에게는 거부감을 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성국의 담담 타타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기업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은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은 기업의 흥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승부수를 조명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는 지난 11월 29일 저녁 7시 20분부터 방송된 37회 정주영 회장의 도전 최초의 국산차 포니 편을 모니터해 보았습니다. 이 포니 편은 정주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를 되새기게 하였는데 83년 당시 포니 1을 소유했던 성우 박기량 씨의 디자인 예천에서부터 시작해 18년째 포니2 사랑에 푹 빠져 있는 노현석 씨의 슈퍼카 포니 예찬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정주영 회장과 질주한 조랑말 포니 개발 스토리로 빠져들게 합니다. 흔히 보기 힘든 자료 사진들, 예컨대 쌀 배달원 당시의 정주영과 아내 등을 갈색 모노톤으로 처리해 역사성을 전달하면서 정주영의 탄생과 성장, 일화를 당시 정주영 회장의 보좌관이었던 박정웅 전 정경영 전무의 설명을 통해 실감나게 전합니다. 그리고 1965년에 태국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경험을 소개하고 경부 고속도로 공사를 맡을 사람은 바로 정주영.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공사지만 정주영은 즉시 공사에 착수했다. 해보기나 했어 바로 이 무한한 도전 정신이 발휘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런 나레이션은 감동을 줍니다. 이어서 배병휴 경제풍월 대표의 회고담을 통해서 포니 개발로 본론에 접어듭니다. 당시 미국 포드 자동차는 현대와 같은 회사와 제휴해서 중국과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려고 했고, 현대 자동차는 실제로 포드의 코티나를 조립 생산하기도 했는데, 정주영은 포드가 한국에서의 독자 개발 자체를 고려하지 않자 포드와는 결별한다. 100% 국산 자동차를 만들어낼 방안을 세워라고 선언합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를 기용해서 포니 디자인 시안을 만드는 이야기. 이충구 대리가 쓴 이대리 노트, 이런 일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현대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977년 5월 리처드 스나이더 당시 주한미국 대사는 정주영에게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겁니다. 스나이더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는데 정주영은 오래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잘 만들면 그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국기입니다. 내가 건설에서 번 돈을 다 들이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후대들이 자동차 공업을 성공시키는데 필요한 디딤돌을 내가 몇 개 놓을 수 있다면 나는 실패해도 후회가 없을 겁니다. 이런 배수해진 결연한 자세가 있었기에 포니는 1975년에 생산, 1976년에 판매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2번째로 독자적인 자동차를 생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 뭉클한 내레이션이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백미는 정주영, 정인영 사진만 움직여서 정사진을 동영상 같은 효과를 내고 정주영과 스나이더 대사의 대화를 묘사하기 위해 자막을 움직이는 등의 연출입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다만 눈에 드드러지게 어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한 화면 중 책상 옆 테이블에 놓인 여러 켤레의 낡은 구두를 카메라가 훑는 장면이나 고속도로 현장을 지휘하는 정주영 영상은 경부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 아니라 바닷가인 것을 보면 서산 방조제 물막이 현장 자료 화면인가 본데 잘못 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기를 고집했던 현장맨,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나는 그저 부유한 노동자다. 이봐, 해봤어? 우리에게 남긴 도전 정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정주영 회장의 명언은 시청자들에게 긴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프로그램 중 기업비사 그때 그 선택을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학과 장은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통해 시장도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고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시장 하면 왠지 불편하고 요즘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요. 방송을 보면서 저도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러 직접 시장에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29일에 방송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트렌드 지금 여기는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를 젊은 감각으로 풀어내어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에는 대형마트로 떠난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전통시장의 다양한 노력들을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로 대형마트 못지않게 깔끔하고 널찍해진 암사 종합시장을 소개하였습니다. 상인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쾌적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정리된 간판과 예쁜 바닥의 그림으로 복잡했던 시장이 깔끔하게 변화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 이용객들의 인터뷰는 전통시장의 장점이 더욱 돋보이게 해주었고 신뢰감도 주었습니다. 맨날 얼굴 보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또 정이 있고 또 서로 아니까 어떨 땐 또 싼 물건도 다 덤으로도 넣어주시고 편하게 해주시고. 네. 시장의 또 다른 변신으로 배송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전화 한 통이면 강동구 전 지역에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다음은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핫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 위치한 남부시장을 소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남부시장의 명물인 피순대와 이를 초장에 찍어 먹는 독특한 방법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외에도 흔히 볼 수 없는 옛날 물건들을 소개해주어 전통시장만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부시장의 가장 트렌디한 변신은 2층에 있는 청년몰이었습니다. 시장에 남는 공간을 청년 상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주어 청년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시장 속의 칵테일바는 무척 이색적이었습니다. 청년 상인의 인터뷰에서 전통시장과 청년몰이 공존하며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가게 한 곳의 소개로 그치지 않고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가게 여러 곳을 소개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승객들을 공략한 한 전통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인근에 위치한 신기시장이었는데요. 외국인들에게 나눠주는 엽전인 신기통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좋았습니다. 신기통보를 이용해 전통시장을 즐겁게 체험해보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I've never seen it like this before. I suppose you don't have these kind of fishes? No.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일장이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토요 야시장으로 탈바꿈한 양평시장이 소개되었습니다. 제과제빵 3개월 차라 아직 서투르지만 정성이 담긴 찹쌀 도너츠를 만드는 부부의 모습에 지역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양평 군민들이 토요장을 위해 교육을 받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을 모아 상인들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먹거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상인의 인터뷰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일이 있어 행복하다며 활짝 웃는 상인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훈훈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네, 트렌드 지금 여기를 살펴본 장은님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전통시장의 다양하고 이색적인 시도를 한눈에 알 수 있어 유익했는데요. 다만 해당 시장들을 세밀하게 소개하기엔 시간이 짧게 느껴져 아쉬움이 있었지만 각각의 환경에 맞춰 진화하는 전통시장의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도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많이 그려졌었는데요. 트렌드 지금 여기에서 보다 다양하게 다뤄줘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문화와 트렌디한 정보들을 보다 다양하고 발빠르게 전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재 소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송유근 군이 이번에는 논문 표절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제2저자인 지도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언론은 송 군의 논문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학계의 논문 투고 관행을 분석하기보다는 흥미 위주의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언론이 송유근 논문 표절 논란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지방행정연수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진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이번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전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에게는 이제 앳된 얼굴로 기억되는 송유근 군의 훌쩍 성장한 모습이 참 반가웠는데요. 안타깝게도 박사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우리 언론은 지난달 이제 중순경부터 천재 소년 송유근 최연소 박사 된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천재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기사를 싣기 시작합니다. 송 군이 U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해서 내년 2월에 18세의 나이로 이제 박사가 된다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UST의 박사학위 졸업 자격이 SCI급 국제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을 게재하는 것인데 네. 송유근의 논문을 실었던 천체 물리학 저널 측이 뒤늦게 이를 표절로 판정하고 또 게재도 철회한 것이죠. 이유는 송 군의 지도 교수인 박석재 교수가 지난 2002년도에 발표한 발제문, 즉 프로시딩과 중복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 인용 표시를 정확하지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언론의 보도 제목은 180도 뒤바뀌게 됩니다. 네. 천재 소년의 몰락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예, 언제까지 이제 그 송유근을 천재 소년에 가둬둘 그랬죠. 것인지 회의감도 좀 들고요. 또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물론 그 송유근 저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죠. 하지만 이제 천재도 좀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넓은 아량으로 봐주지 못한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거나 이후에도 이제 그 송유근을 지도한 그 교수가 이제 빨리 박사로 만들기 위한 어떤 실수가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네. 또 학교나 저널 측의 책임 회피 등이 이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송유근 개인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학계의 어떤 관행이나 윤리의식을 비판하는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쨌건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가 연구 자체의 성과나 어떤 가치보다도 천재 소년의 최연소 박사의 어떤 그런 욕심에 매여서 벌어진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뭐 논문 표절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짚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보다는 받아쓰기식 보도에 치중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보도 태도가 문제는 없을까요, 교수님? 네, 사실 이번 사건은 이제 언론이 송유근 군의 학위 소식을 전하면서부터 이제 불거진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송유근의 유명세만 없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네. 송 군에 대한 그 지나친 관심 때문에 오히려 이 논문에 대해서 더 까다로운 그런 그 엄격한 잣대가 작용됐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또 언론이 어떤 천재, 최연소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의 사생활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송 군의 그 블랙홀이라는 연구에는 좀 관심이 도통 없고 그 흥미 위주의 기사거리만 이제 이슈화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좋아하는 소위 이런 타이틀 때문에 지나친 기대와 또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바로 표절 논란이 일자마자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은 언론의 어떤 그 냄비 근성을 보여주는 행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보다 좀 신중하고 다각적인 보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학계의 논문 투고 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는데도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예. 사실은 그 표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낯설지 않은 것이 조금 이제 씁쓸한데요. 네. 과거에 이제 인사 검증 때 그 표절 논란이 있었던
있었던 부분을 좀 살펴보면 제자의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얹어서 이제 발표를 한다던가 그 한글 논문을 이제 번역해서 그대로 이제 영어 논문으로 만들곤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그 송유근 군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하는 그런 표절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의 보도는 표절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였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야 우리나라의 잘못된 어떤 연구 관행, 즉 논문 지도 방식 등 이제 좀 더 좀 구조적인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입니다. 일반인은 물론이고요. 사실 이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이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도제식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던가 과거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것,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에 썼던 내용이니까 이제 꺼리낌 없이 재사용하는 자기 표절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줬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언론이 앞으로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어떤 점을 짚어주면 좋을지도 끝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송유근 군의 논문 내용은요, 이 분야의 어떤 세계적인 학자들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번 사건 때문에 그의 연구가 어떤 의심을 받거나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교육이 부족했던 이제 1960년대에 IQ 210으로 이제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김웅용 씨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당시 소년이었던 김웅용 씨가 나사의 선임 연구원 자리를 그만두고 이제 귀국하자 언론의 관심도 이제 싸늘하게 식었고 이제 그도 우리의 기억에서 이제 멀어져 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디어의 관심은 이제 흥미성에 있습니다. 즉 어떤 연구자나 연구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천재를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언론이 좀 독이 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버드와 스탠퍼드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찬사를 받다가 합격 조작 여부가 드러나서 또 졸지에 비난의 대상이 됐던 그 김정윤 양을 또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천재에 대한 어떤 또 무분별한 관심이 낳은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처럼 수많은 언론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속보 경쟁을 벌이면서 단편적인 결과만을 전하고 그 현상의 어떤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송유근 군에게는 앞으로도 이제 천재라는 수식어가 이제 계속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송유근 군에게 빨리 성과를 내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요. 그가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론이 이제 끊임없이 또 지켜보고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언론도 좀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논문이 프로시딩이라도 자기 표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더구나 프로시딩은 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유근이를 빨리 좀 넓은 무대에 내보내고 싶은 초조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군대 문제도 걸리고 그래서 1년이라도 빨리, 그 다음에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2월 졸업을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어차피 졸업도 연기된 만큼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게 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천재 소년을 최연소 박사학위 과학자로 키우겠다는 지나친 기대감과 조바심이 이번 사건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에는 책임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